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네 네가 코골아서 또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아니면 본인은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그리고 입은 바싹 마르고 낮만 되면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지는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 코골이 심한 분들 그리고 옆에서 같이 고생하시는 가족분들 모두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저는 치아만 가지런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교정과 전문의는 턱과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코골이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위험한 코골이와 위험하지 않은 코골이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수술 없이 자는 동안 우리가 입안에 끼는 장치로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코골이 심한 분들 모두 모이셨죠? 시작합니다. 먼저 코골이가 왜 생기는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목 근육이 딱 잡혀 있어서 이렇게 공기의 길이 잘 열려 있어요. 근데 잠이 들면 누우면서 이 근육들이 다 풀립니다. 근육들이 힘이 빠지면서 밑에 턱이 뒤로 들어가게 되고 혀가 뒤로 처지면서 기도라고 하는 이 숨쉬는 구멍이 얇아지거나 눌리거나 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이때 공기들이 코를 통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기도가 눌리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코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 입구를 잡고 휙 불면은 삑 하고 떨리잖아요. 막 이렇게 부르르르. 그거랑 똑같습니다. 좁아진 통로로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목 안쪽 부드러운 살들이 부르르르 떨리는 소리. 그게 바로 코골이입니다. 그러니까 코골이는 코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 안쪽 기도가 좁아져서 나는 소리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예요. 코골이는 기도가 좁아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코골이가 심하냐? 살이 찌면 목에도 살이 붙어서 그 길이 좁아져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근육이 풀려서 더 코골이가 심해져요. 그리고 턱이 작거나 아래턱이 살짝 뒤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뒤로 눌리게 되면 기도가 더 좁아져서 숨 쉴 구멍이 없어져서 코골이가 심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코골이라고 해도 다 같은 코골이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순 코골이, 소리는 엄청 시끄럽지만 숨은 제대로 쉬고 있는 경우예요. 본인 건강에 큰 문제는 없지만 옆 사람 수면을 파괴합니다. 부부 사이의 평화를 위협하는 타입. 두 번째, 이게 위험한 건데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라고 해서 저희가 영어로 OSA라고 합니다. 단순히 길이 좁아진 정도가 아니라 자는 동안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숨이 10초 이상 뚝 끊깁니다. 그럼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몸이 깜짝 놀라서 뇌가 잠깐 깨워요. 그러면 헉 하면서 다시 숨을 쉬는 거죠. 문제는 본인이 이걸 아예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깊이 잠든 게 아니라 밤새 수십 번, 심하면 수백 번 깼다 잤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나 오늘 잘 잔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 근데 몸은 밤새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으면 단순히 코골이가 아니라 OSA라고 하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코를 골다가 숨이 멈췄다가 헉 하고 다시 쉰다. 그럼 보통 옆 사람이 목격하거든요. 분명 충분히 잤는데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안 차려지고 낮에 미친 듯이 졸리다. 그리고 운전하다가 졸 정도로 머리가 아프고 입이 바싹 마른다. 그리고 밤에 소변 보러 자주 간다. 단순히 피곤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고혈압, 심장병, 당뇨,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기억력, 집중력도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골이쯤이야 하고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요. 코골이가 심하고 위에 해당되는 게 많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검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룻밤 병원에 가서 자는 거거든요. 자면서 자기가 숨을 얼마만큼 쉬는지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는 검사예요. 이걸 단선 코골이인지 치료가 필요한 코골이인지 정확히 가릴 수 있고 치료 방향도 정확해집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생활습관 교정, 체중 감량, 살을 일단 빼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낀 살들이 빠지면서 코골이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술을 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금주. 그리고 옆으로 자기. 옆으로 자면은 밑에 턱이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코 고는 게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효과도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해결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양압기. 자는 동안 마스크를 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기도를 강제로 열어주는 기계예요. 특히 중증 수면 무호흡 환자에서는 가장 확실한 표준 치료입니다.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다만 마스크가 답답하고 이 기계 소리가 바람을 넣어주면서 씩씩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거슬린다. 그리고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셋, 수술이 있습니다. 코나 편도, 목젖 쪽을 건드리는 수술도 있는데 부담이 조금 크고 모두에게나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바로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수술도 안 하고 답답한 기계도 아니고 자는 동안 입에 쏙 끼는 작은 장치, 바로 하악 전진 장치, 저희가 MAD라고 부르는 장치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하악 전진 장치. 풀어보면 간단합니다. 하악 밑에 턱, 그거를 앞으로 전진.
그래서 자는 동안 밑에 턱이 뒤로 떨어지는 거를 앞으로 살짝 당겨서 고정해주는 마우스피스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끼는 마우스 가드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리가 정말 똑똑한데요. 앞에서 코골이는 혀랑 목이 안쪽 살이 뒤로 쳐져서 기도가 막힌다 그랬잖아요. 혀는 아래턱에 붙어 있거든요. 아래턱을 살짝 앞으로 당기면 혀도 같이 앞으로 나오면서 뒤쪽 기도 공간이 넓어집니다. 길이 넓어지니까 공기가 부드럽게 지나가고, 그리고 살이 덜 떨리니까 코 고는 소리가 줄고 막히는 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원리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아래턱이 살짝 뒤로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이게 정말 잘 맞습니다. 원래 뒤에 있던 턱을 제 위치 혹은 살짝 앞으로 옮겨주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보는 게 교정과 전문의의 영역이에요. 턱의 위치, 치아 상태, 그리고 입이 벌어지는 정도, 이런 걸 종합해서 이 장치가 이분에게 맞을까,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아 안 맞아?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MAD가 잘 맞는 분들은요, 첫째, 단순 코골이, 숨은 잘 쉬는데 소리만 시끄러운 분, 옆 사람과 평화를 되찾고 싶은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둘째, 경도에서 중등도의 수면 무호흡증, 검사상 무호흡이 아주 심한 단계는 아니지만 치료한 분들, 이 구간이 핵심 MAD의 타겟이에요. 그리고 셋째, 양압기를 써봤는데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 너무 시끄럽다, 답답하다. 이런 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술은 부담스럽고 출장이나 여행이 잦아서 간편한 걸 원하는 분. 근데 솔직하게 모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장치를 걸 수 있는 튼튼한 치아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이가 너무 없거나 흔들리면 장치가 버틸 힘이 없어요. 그리고 잇몸병, 치주질환이 심한 분들은 먼저 그것부터 치료하셔야 됩니다. 턱 관절이 많이 안 좋은 분들도 턱에서 소리가 나고 아픈 분들은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호흡이 아주 심한 중증인 경우에는 MAD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서 양압기를 우선으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혼자 인터넷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꼭 전문가한테 입안이랑 턱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코골이의 원인이 그게 맞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MAD 한번 해볼까? 하셨을 때 보통 걱정이 뭐냐면요. 이거 비싼 장치 만들어놨는데 효과 없으면 어떡하지? 내 입에도 안 맞고 불편하면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그걸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민치과에서는 곧바로 비싼 정식 장치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먼저 퍼티라는 재료로 임시 코골이 장치를 만들어드려요. 퍼티는 본을 떠서 제가 말랑말랑한 재료로 위아래 본을 뜬 다음에 아래턱을 살짝 앞으로 옮긴 상태에서 간단하게 임시 장치를 제작합니다. 일종의 테스트용 시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임시장치를 며칠에서 몇 주 정도 한번 실제로 끼고 주무셔보고 같이 자는 가족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코골이 소리가 좀 줄었나요? 숨 멈추던 게 나아졌나요? 본인은 아침에 더 개운한가요? 끼고 자는 게 견딜만한가요? 이렇게 나한테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직접 확인하는 거죠. 이게 왜 좋냐면요. 하나, 효과가 없을 분들이 비싼 장치를 미리 만들어도 안 되고요. 둘, 미리 끼고 잡으면서 입과 턱이 적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 턱을 얼마나 앞으로 당기면 이 효과가 가장 좋은지 그 적정량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식 장치를 더 정밀하게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 임시장치로 효과 있다! 이게 확인되면 그때 비로소 저희가 정식 하악 전진 장치를 맞춤 제작하게 됩니다. 정식 장치는 더 단단하고 더 오래가고 앞으로 당기는 양을 저희가 조금씩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본인한테 딱 맞게 튜닝하는 장치입니다. 정리하면 임시장치로 먼저 효과를 확인한 다음 그게 마음에 들 때 정식 MAD라는 걸 제작해서 손해볼 일 없이 안전하게 단계를 밟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코골이는 기도가 좁아졌다는 신호다. 그냥 시끄러운 단순 코골이도 있지만 숨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 OSA는 건강에 정말 위험하다. 의심되면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로 정확히 진단받자. 수술, 양압기가 부담된다면 하악 전진장 딱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민치과는 임시 퍼티 장치로 효과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정식 MAD를 만든다. 코골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참지 마세요. 본인의 건강 문제이기도 하고 옆에서 매일 밤 고생하는 가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좋아질 수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걸 효과를 확실히 알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옆으로 잤을 때 코 안 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효과가 직방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워서 잘 때 턱이 뒤로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 떨어지는 것만 개선시켜서 앞으로 내밀어주면 코를 안 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옆으로 잤을 때 코를 안 고는 사람들은 코골이 장치를 만드시면 되게 쉽게 효과를 보고요. 침 흘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많이 바깥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저요. 저 술 먹거나 피곤하면 곤대요. 되게 피곤하면은 곤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오늘 말씀드린 신호에 해당된다면 댓글로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그리고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이미 치과에 오셔서 턱이랑 입안 상태 한번 체크 받아보시고요.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은 모두 조용하고 깊은 밤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